안녕하십니까. 헬로우 매나의 설광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맷 완전히 새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듭니다. 네,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지 다른 건 다 좋네요.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엄청 피곤합니다. 이 시골 동네까지 와가지고. 네, 기다리시느라고 거의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셔요. 네. 힘들어 보이시는데. 뭐 우리 채널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네. 뭐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뭐 저희 둘만 해도 뭐 충분하겠지만. 충분하지 않죠. 아, 훌륭한 그런가요? 분들 두 분이나 더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최고의 전문가들. 네, 떠오르는 전문가. 일단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다가 연장자부터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벌써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자제해 주시고요.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이시고요. 뭐 짬밥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다. 이분 무서워요. 무기 다루는 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화나게 하면 뭔 일을 할지 몰라. 그렇습니다. 네. 웬만한 군사 전문 기자들은 다 후배 아니면 동상.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이철재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정정을 하자면은 네. 제가 그 국방부 기자단에서 서열 6위 내지 7위입니다. 저보다 짬밥이 더 위신 분들이 많이 아직 젊으시군요. 젊은 피입니다. 예, 조만간 제가 다 접수하겠습니다. 네. 접수하시고 같이 은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접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젊게 이렇게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군사 전문 기자님, 요즘 바쁘시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군사 전문 기자, 최고의 전문 기자님,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님 모셨고, 네. 두 번째 또 요즘 시끄러운 나라 있잖아요. 시끄러운 나라. 그 나라 이름 부르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요즘 튀르키예라고 그러게 부르려고 무슨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온 나라 튀르키예.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왜 좋은 터키 이름을 놔두고 튀르키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튀르키예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대학은 졸업생은 많아. 그런가요? 네, 졸업생은 많아. 그런데 최고의 대학은 아니에요. 고퀄리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퀄리티이긴 한데 이스탄불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대학이 이번에 있어요. 나오신 분은 거기 제일 좋은 대학 나오신 네, 분이 발음도 어려워. 발음도 그 대학은. 우와, 그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대학을 나왔어요. 전혀 그렇게 네. 생기지 않았는데. 그 보아지치. 보아지치. 네, 그러니까 보스포러스라는 뜻이에요. 보스포러스를 네, 터키어로 보스포러스 대학의 보아지치입니까? 보아지치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신 우와, 김덕일 박사님 나오셨어요. 김덕일 박사님. 와. 현재 고려대학교 아사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에 있는 김덕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셔. 보아지치 대학은 그러니까 어디쯤에 있어요? 보아지치 대학교는 그 이스탄불의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바로 그 보스포러스 해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다니는 배들이 다 보입니다. 학교 풍광 죽이겠네요. 학교 풍광은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그 대학은. 그러게 보아지치 뭐 이스탄불 대학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에르도안이 없애버린 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무슨 대학이죠? 마울라나 마울라라. 메블레비 대학교. 메블레비 네, 대학교. 2016년 쿠데타에 연관돼 가지고 그 교수들이 다 감옥 가고 그래서 학교가 자체가 거의 폐쇄됐어요. 그거 뭐 세큘러 대학입니까? 왜 다 네, 거기? 귤렘파 대학이었어요. 거기도 사실은 풍광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뭐 보아지치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아지치는 상당히 그 자유주의 학풍이 네. 강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뭐 학교 서열화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만 소개만 해드리면 튀르키예 대입 시험에서 상위 1000명 중에서 700명이 1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 700명이 지원하는 대학교가 보아지치 대학교다. 공립대학이에요, 사립대학이에요? 국립대학교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진 않았잖아요. 어려운 시험을 본인은 튀르키예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더 힘든 장벽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국비 장학생을 받았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에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선발이 돼서 튀르키예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떠오르는 샛별인 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장학금까지 받아서 갔으니까. 근데 몸무게가 무거워서 떠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요즘에 조금 얼굴이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뭐 시작을 아주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요. 주제는 재밌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뭐 중동에 재밌는 게 있나요? 맨날 뭐 전쟁, 쿠데타, 사람 뭐 이런 거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오늘도 뭐 첫 번에도 제일 지금 시끄러운 거는 두 번째로 하고 오늘은 이제 가장 지금 말이 많이 나온 이란을 얘기할 수밖에 무거운 없죠.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 자, 이란 좀 뭐 트럼프가 한번 선거 캠페인 할 때는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뭐 핵협상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뭐 어떻습니까,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쪽에 편지를 보냈죠. 친서를 보냈어요. 네. 친서를 보내는 라인이 UAE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네. UAE에서 가르가시라고 아주 그 외교의 달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외교장관은 아니고요. 외교장관은 네, 그때 순방 중이어서 못 갔고 그래서 가르가시가 직접 편지를 들고 이란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달 안에 핵 협상 끝내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편지를 쓴 날부터 2달인지 편지를 받은 날부터 2달인지. 제가 그거 정보 얻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이스라엘 쪽에서 계산법을 봤어요. 5월이래요. 5월까지 끝내자고요. 그렇죠. 이제 3월이죠. 그러면 편지 쓸 때부터 그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5월 정도 안에까지 우리가 사바사바해서 협상을 하든지. 네. 그래서 뭐 그때 체결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시작을 해서 5월 좀 넘기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협상을 개시를 하든지 마무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협상 개시도 안 됐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네. 보내서 2달 안에 협상을 끝낸다. 네. 그래서 오픈 엔디드 협상은 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목표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답장을 보냈는데 UAE 쪽에서 편지를 받고 오만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렇죠. 네, 오만을 통해서 보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대화 없다. 그렇죠. 예, 대화는 없고 그런데 간접 대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간접 대화는 열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직접 대화는 없다. 간접 대화가 네.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김덕일 박사랑 대화를 하는데 중재자가 성 박사예요. 네. 예, 그러면 저는 김덕일 박사한테 절대 얘기 안 하고 성 박사한테 얘기하고 성 박사가 전해주고 그렇죠. 김 박사님은 성 박사한테 얘기하고 성 박사가 저한테 전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성 박사가 또 이상한 맘 먹고 중간에 뭐 말을 바꿔버립니다. 예, 단어 하나 두 개 네. 바꿔버리면 네, 김동일 박사가 우리 박경도 교수님 죽이겠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 사단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하겠다고 현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협상하려면 이란한테 지금 가하고 있는 최대 압박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일단 풀어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돼갔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인도양 지금 뭐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가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신문에 막 난립니다.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 그 홍해에서 후티 반군들이 지나가는 이제 선박들을 향해 공격을 하고 네. 이래서 미국을 지금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제 홍해 인근에 작전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최근에 많이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 이제 그 USNI라고 미 해군 연구소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해군 전문의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USNI. USNI.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미 함대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를 그리는데 네네. 가장 최근 자가 24일자, 미국 현지 네. 시간으로 24일자인데 현재 이제 홍해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제 해리 S 트루먼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갔던 칼빈슨이죠. 그게 이제 괌에 24일 날 입항했는데 28일 출항했습니다. 나흘밖에 못 쉬고 수병도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그래서 바로 홍해로 지금 가서 합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서부 태평양을 만드는 함대로 이제 니미츠함이 샌디에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서부 태평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세대가 모인다는 게 아닙니다. 칼빈슨의 빈자리를 중동 지역에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건데 네. 항공모함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호위함도 같이 가고 있고요. 항공모함이 또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미지 홍해 지역에 되게 무서운 전력이 하나 있는데 조지아함이라고 이게 뭐냐면 원래 전략 잠수함을 개조를 해가지고 토마호크를 최대 154발로 쏠 수 있는 어마. 154발이면 한 개 함대가 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란 154발이면 이란 뭐 그냥 뭐 웬만한 데는 다 쏜다는 척도하시네. 얘기네요. 한 번에. 그런데 그 지금 엄청난 전력들이 홍해 쪽으로 모여드는 거는 표면상으로는 후티 반군을 끝장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걸로만 가 있을까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B2 스핏이라고 했는데 그게 딱 20대밖에 없습니다. 20대인데 거의 4분의 1이라는 4대 이상이 지금 인도양 한가운데 디에고 가르시아에 집결하고 있거든요. 그 섬에 그 섬, 영국령인데 이제 미국이 거기 기지를 하고 있죠. 최소 4대라는데 전폭기요.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예. 스텔스 폭격기뿐만 아니라 공중급이 비행기를 날 때 공중에서 급유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10대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밝혀졌냐면은 요거만 또 항공기의 이동만 전문적으로 보는 또 맞아요. 그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는데 콜상이라고 하죠. 포출부호. 비행기 포출부호가 피치 11이 있고 13이 있고 14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4대라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걸 포착을 한 거예요. 포착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했는데 과연 후티를 방구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B2 스피리션 폭격기는 운영하는 주체가 미국의 전략사령부입니다. 핵전쟁을 하는 사령부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detect, if necessary, defeat strategic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allies.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탐지하거나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은 무찌러 버리겠다. 정확하게 괴멸시키겠다는 얘기죠. 괴멸시키겠다는 거니까 정확한 목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이나 상대로 했다는 걸 넌지시 밝혔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후티를 저렇게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티를 잡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란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평화를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필요시에는 내가 언제든지 무력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17년 한참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고조했을 때 미국이 이제 B2를 가지고 한번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7년 5월에 B2가 GBU-57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벙커버스터로 벙커버스터. 60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주요 핵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을 지하에 건설했죠. 그렇죠. 그 지하에 있는 강화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투하한 훈련을 보는 장면을 공개를 했고요. 10월에는 B2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야간 훈련을 했는데 조종사 교신하는 게 우리는 그 아마추어 무덤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했겠죠. 들리게 했습니다. DPRK의 지도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소를 타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렸습니다. 2017년에 한 번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B2의 디에고 가르시아 배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 촬영하는 시간에 제가 그 속보로 들어온 걸 봤는데 트럼프가 이란이 안 하면 이란을 폭격하겠다. 그렇죠. 어제 CNBC인가요? 그쪽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네, 있다고. 폭격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란의 반응은 즉각 나왔는데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심각하네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자, 우리 터키 전문가님, 네, 노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지금 토론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터키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테나에 잡힌 게 있나요? 튀르키예는 지금 자기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터키가 지금 시리아를 놓고 이란하고 튀르키예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지금 시리아와 튀르키예 사이에는 지금 거의 국경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지금 재밌는 표현 또 쓰시네요. 엄청난 영향권 안에 지금 계속 편입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튀르키예는 지금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전혀 신경 쓸 여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고 어쨌든 시리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러면 이란의 지금 반응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간접 협상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간접 협상이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협상이 말 그대로 이란 대표가 다 가 있고 미국 대표도 가 있는데 서로 만나지만 않고 그렇죠. 방을 하나 사이에 두고 군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과거도 간접 협상을 한 적이 있죠. 하긴 했죠. 오바마 때도 했었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얘기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2달 안에 끝내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직접 협상을 또 원하고 있고. 직접 협상을 원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철재 기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린다. 그러면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은 이란은 되게 열받고 화가 나겠지만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 미국은 공격 못하면 근데 주변으로 확전을 시킬까요? 주변을 확전하든지 아니면 뭐 미국 본토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겠지만은 정규전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또는 미국 본토를 또 타격할 만한 그런 탄도미사일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중동 지역 미군 기지는 다 때릴 거 아닙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죠. 대신 거길 때리겠죠. 미 본토를 상대로 군사적 공격은 어렵습니다. 사우디나 이쪽에 카타르나 뭐 쿠웨이트, 사우디 뭐 다 그러면서 슬쩍 유전 때릴 수도 있을 테고. 다 작살 날 텐데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사실 말 그대로 벼랑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미국이 워낙 뭐 뛰어나긴 하니까 미국이 직접 때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시킬까요? 아니면 공동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 온다려 가지고 영국의 루시 RUSI 보고서를 봤는데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함께 때린다.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나에 이스라엘 때린다. 그다음에 미국이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이 때린다. 협상하는 도중에 아 그거는 좀 그다음에 넷째가 사우디 같은 나라가 중재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상황을 마무리한다.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맥시멈 프로시를 하지만은 실제로 또 이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주저하는 경향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는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군사적인 무력을 동원하는 거, 특히 이란 같은 나라는 후티 반군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말 그대로 트럼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고 오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지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목적으로 해서 현실에서는 안 보입니다. 문제는 그게 안 통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문제는 이란이 우리 끝까지 버티겠다, 협상 안 하겠다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글쎄요. 근데 만약 미국과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일을 할 경우에는 이란은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반응이 재밌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나오나요? 조용합니다. 아 조용할 수밖에 없죠. 아니, 괜히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조용해. 뭐라 갖다 붙다 얘기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사실은. 조용히 있습니다. 여기에 뭐 미국이 맞다 잘한다 얘기도 안 하고 화이트 전략이에요.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미국과의 상당히 조율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너는 일단 뭐 가만히 있어라. 지금 후티가 계속 쏘는데도 후티한테도 지금 반격은 안 해요. 지금 10발 이상 날아왔거든요. 옛날 같으면 날아갔을 텐데 미국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혀 지금 전투기를 보내고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폭풍 전야네. 네, 폭풍 그거 전야.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전문가들은 입은 열지 않되 준비는 해야 된다. 옛날에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꽤 유명했던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나 모르겠네요. 시나 이스톤의 Calm Before the Storm이라는 게 있어요. 연식 나온다. 네, 60년대와 70년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이런 걸 알아도 그런 거는 몰라요. 아바가 누굽니까? 아바. 그런데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미국이 UAE를 꼭 집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르가시가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네. 푸틴한테 줘도 되는데. 네, 그런데 이란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UAE를 중재자로 해서 대화를 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UAE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UAE나 생각이 사우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UAE겠죠, UAE. 미국은 UAE를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쿠에서 이미 협상이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의 이런 정략 압박에도 이란이 버티고 우리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대리조직 지원 중단 이런 것도 여러 조건도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걸었으니까. 네. 근데 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핵 개발은 당연히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그 핵이 어디까지냐가 문제잖아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지금. 네. 그 최근에 미국의 전략사가 미 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주요 태세를 보고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란 핵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이 핵폭탄 한 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 최신 원심 분리기를 도입하면서 일주일 미만으로 단축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핵
무기를 직접 제작을 했다거나 그걸 하려 한다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거기 필요하면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심만 한다면은 금방 핵무기를 행사할 수 있다. 그거야 뭐 이미 핵 문턱 국가인데. 문턱 국가죠.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기존의 핵 협상 방식은 그냥 프리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프리징인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freezing and destroying everything.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트럼프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트럼프 네가 말하는 핵 협상이 우리가 핵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을 걱정해서 한다면 오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의 무기화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게 그건 당연히 미국이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 외의 것까지 할 거냐. 그렇죠. 그게 평화적인 지금, 핵 개발까지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리비아 모델로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화적이고 멋이고 니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핵을 다 뽑아내라. 모든 핵시설을 그냥 이번 기회에 신고하고 없애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IAEA에서는 지금 이란이 60% 농축한 걸로 해가지고 90까지 금방 갈 거로 보고 최소 지금 6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급하긴 급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모든 핵시설을 뭐 프리징이 아니라 중단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없애자. 근데 하겠나요, 그 이란이? 절대 예를 들면 못 가요. 부시에르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전력 생산하는 걸 빼고 진짜 전력 생산하는 걸 빼고 그 외 의심스러운 시설은 다 뭉개자 이렇게 간다면 절대 받을 수 없겠죠. 이란 절대 근데 못 절대 안 받습니다. 받겠죠. 절대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프락시도 없애라, 탄도미사일도 제한하자,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란에게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그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협상 방식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60% 밑으로 낮추고 30% 이런 거는 뭐 실험이라든지 과학적인 목적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의심되니까 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받겠냐고. 이란 못 받죠. 그러면 남은 대안은 뭐냐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꼭 한번 짚어봐야 돼. 그렇다면 트럼프가 거기서 약간 양보를 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핵협상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아, 형 복잡하네요. 네. 그러면 뭐 2달 안에 폭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데드라인을 5월 중순으로 줬다. 그럼 5월 중순까지 이란이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간접 협상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나왔을 때 트럼프도 난 그걸 불만족스러워. 내가 원하는 건 직접 내가 책상에 앉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앉아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전혀 그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 라면 저는 이스라엘은 지금 혼자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의 전략시설 훨씬 좋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이스라엘 같이 하는 게 최상의 조합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국의 핵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2번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근데 이라크와 시리아는 플루토늄으로 중심으로 한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로로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거를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플루토늄은 중수로가 필요하고 중수로는 커다란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수로라는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란이 추구하는 모델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농축이죠. 농축이죠.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됩니다. 자연에는 되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순도의 우라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원심분리기라고 통돌이 세탁기를 생각합니다. 통돌이 세탁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순도가 높은 우라늄이 바깥쪽으로 이제 그거를 긁어내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천 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모델이 얼마나 어려웠냐 찾아보니까 이란은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에스파한 그다음에 호르도, 그다음에 나탄즈 이렇게 세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드러난 거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밀 핵 개발을 추진했을 때 원심불기를 국제 사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 놀이터 지하에다 만든 적도 있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전기만 들어가고 공간만 있습니다. 이란도 충분히 민간인 지역에다가 공장 지역에다가 그냥 쓱 숨겨놓으면 공간과 전기만 있으면 물론 이제 전기가 많이 24시간 360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밀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추정할 때 이 송전선을 봅니다. 송전선이나 발전소 가까이 있냐. 갑자기 외진데 송전선이 커다란 송전선이 간다면은 비밀 시설이 있구나 이렇게부터 추정을 하는 겁니다. 2부 이란하고 터키에 가겠습니다. 이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최악의 경우 결국 트럼프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한다. 무서워요. 그래서 반짝하게 되면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뭐 이게 단순히 뭐 일주일 끝날 것도 아니고 한 달이 끝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반격할 그런 군사력까지 다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핵시설 타격하면 줄줄이 계속해서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할 대응할 그런 군사적 수단을 계속 무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투기가 계속 떠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뭐 몇 달 갈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 근데 그런 이란과의 싸움이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빼어나올 수 없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상군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지상군은 안 들어가겠죠. 네, 지상군 안 들어가면 한계가 있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미국 본토를 상대로 반격을 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동이나 이제 넓게 봐가지고 지중해 인근에 있는 이제 미국 또는 이스라엘 관련 시설들을 이제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싹을 잘라놓기 위해서 예방 타격 정도는 하겠죠. 그러면은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핵 못 막아요. 더 죽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1차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다시 어차피 핵 능력과 핵 날려지는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개발할 텐데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더 못하도록 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쉽죠. 말은 쉬운데 이란도 그러면 명분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게- 대놓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예, 있는. 그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은 반드시 NPT를 탈퇴하거나 핵무기 개발 자체를 아예 정당화할 충분한 구실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차액의 경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은 차액의 경우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뭐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뭐 유럽 국가들도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아무튼 뭐 긴장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상황이 안 좋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4월 중순에 한번 또 우리가 또 두 번째 또 이런 집단 토론회, 난상 토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집중적으로 일단 해부해 드리고요.